예, 오늘 한번 또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요. 루디란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화는 그 1993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주인공 이름이 루디고요. 성까지 하면 루디 루티거죠. 예, 루디 루티거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인디애나 주에서 살다가 그, 그 인디애나 주에는 유명한 대학이 있죠.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데임이라고 노틀담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미식축구 선수 생활의 그 꿈을 이루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루디 루티거는 1976년에 노틀담을 졸업했다고 하고요. 이 노틀담 대학은 뭐 학교도 명문이고 아주 아카데믹한 퍼포먼스도 뛰어나지만은 사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거는 그 미식축구 팀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이 노틀담의 그 대학 미식축구 팀은 지금은 약간 좀 과거만큼 위상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미식축구 대학팀을 뽑으라면 노틀담 대학을 뽑는 게 아마 맞았다고 생각돼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 학교 그에 가면은 그 건물에 큰 그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카톨릭계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벽화가 있어요. 건물에 있는 벽면에 있는 큰 벽화인데 그 벽화 그 예수님을 그 노틀담 학생들은 터치다운 지저스라고 부를 정도로 터치다운이 이제 미식축구에서는 그 점수가 나는 방식이잖아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미식축구가 거기서는 거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 실제로 그 팀을 보면 그 헬멧이 그 황금빛 헬멧인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저녁 무렵이 돼서 이제 끝날 때쯤 이제 그 경기가 막바지로 다다르게 되면 이제 석양의 빛이 그 헬멧에 반사가 되면 그게 이제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느낌이 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화려하고요. 그리고 이 팀의 그 특히 그 응원가가 아주 유명하죠. 응원가가는 미국 대학 전체 응원가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응원가를 뽑으라고 하면은 1등에서 2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라이벌 정도라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교의 그 응원가 정도가 유일한 경쟁이 될 정도로 이 노틀데임의 그 파이트송은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 미식축구 그러니까 선수가 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고 그 미국 전역에서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꿈이죠. 근데 이 루디는 키가 170cm가 채 안 됐다 그래요. 미식축구는 체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스피드가 유난히 빠르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조건적으로, 육체적 조건이. 그랬는데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루디한테 너는 꼭 네 꿈을 이뤄라. 노틀담 대학교에 가서 미식축구하는 네 꿈을 이뤄라라고 얘기하고 사고를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자극을 받아서 루디가 나는 노틀담 대학에 가겠다라고 주위에 선언을 하죠. 그랬더니 주위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된다. 특히 아버지도 야 노틀담 대학은 거기는 엄청 들어가기도 힘든 대학이고 그 부잣집 애들만 가는 학교 아니냐 공부 잘하고 네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루디는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꿈에 따라 살겠다.
타협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너는 이걸 할 수 있고 너는 뭐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다 이런 말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거를 꿈꾸고 싶은 거를 정말 끝까지 노력해서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노틀담 대학이 워낙 그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니까 바로 입학이 안 되고 주니어 칼리지라고 그 커뮤니티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일단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점을 잘 받아서 그 학점을 갖고 이제 노틀담 대학을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 편입 시험에서 편입 그 신청해서 허가가 안 나요, 입학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요 시기를 지나면 이제 노틀담 대학은 편입생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 편입하는 그 학교에서도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여기 거의 졸업에 가까워지면 그런 학생은 이제 안 받아주니까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시점에 와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하죠. 극적으로 합격을 하죠. 그래서 그 합격 통지서를, 우편으로 온 합격 통지서를 이제 루디가 받아서 그 안에 이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뭘 써 있을지는 모르죠. 그걸 갖고 어떤 벤치로 가서 조용히 혼자 뜯어보죠. 혼자 뜯어보면서 내용을 이제 소리내 읽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이었다면은 we are sorry to inform you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are admitted to our program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걸 소리내 읽는데 막 흐느껴요. 읽으면서 흐느낍니다. 눈물이 막 북받치는 거죠. 감정이 북받쳐서 막 울면서 제대로 어렵게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죠.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서 합격했다는 걸 그냥 말없이 통지서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안 믿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공장에 있는 마이크로 그 자기 동료들한테 크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노틀담에 들어간다고. 막 환호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합격은 했어요. 그 노틀담 대학에 학생은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미식 축구를. 근데 노틀담 대학 같은 데는 거기에 미식축구 선수가 된다는 건 그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을 이미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뽑아 스카우트를 해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잘하는 선수가 여기 와서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입학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 최고 선수들도 이미 다 신입 그 클래스가 미식축구 팀이 확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디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미식축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디 같은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무런 뭐 개런티 없이, 보장 없이 그냥 와가지고 선수를 연습하는 데서 그냥 상대 선수로 그냥 연습 상대 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무런 뭐 게임에 나간다는 보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선수들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 선수들은 뭐 체격도 그 정규 선수들은 체격도 엄청나고 실력도 미국 최고니까 뭐 연습 게임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한번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 루디 같은 선수들은.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숙소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 스타디움, 노틀담 풋볼 스타디움에 있는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 관리인들이 사는 숙소도 있고. 그런데 어디 기어 들어가듯이 숨어가가지고 숙식을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러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 LA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면서 또 뭐 학교는 또 열심히 다니면서 또 그 시간이 되면 가가지고 열심히 그 미식축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실력이 좋았던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이 4학년이 됩니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되는데 게임 한 번도 못 나가보죠,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4학년이 되면서 코치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마지막 게임에는, 마지막 홈 게임에는 한 플레이라도, 단 한 번의 플레이라도 출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코치가 쭉 봐왔으니까 이 친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랬는데 막상 4학년이 되니까 시즌이 바뀌어서 4학년 된 시즌에 코치가 바뀝니다. 헤드 코치가, 감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감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 노틀대면 매 게임이 전국으로 중계가 되고,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이 꿈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 게임을 보면서 나도 저기서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서 게임을 해야지. 매 플레이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건데, 여기에 그냥 누가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플레이를 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게임을 이제 게임하기 전날 이제 그 주전 선수들이 이 감독을 찾아갑니다.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유니폼 있잖아요. 유니폼을 그 감독님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 유니폼을 루디한테 주라는 거죠. 마지막 게임에 출전시켜 주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선수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자기 유니폼을 그 위에다 이렇게 감독 책상에 올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감독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홈 경기가 시작됐는데, 원래 미국 미식축구의 그 매 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는 끝에 되면 이제 막판에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기울어지고,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이제 4학년 선수들을 이제 출전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졸업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경기에는 그 4학년 선수들의 가족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나가서 뛰게 해주는데, 나가죠, 4학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감독한테. 그럼 루디는 어떡하냐, 4학년인데. 그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래도 원칙대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누가 시작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루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응원을 하듯이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선수들한테 다 옮겨가고, 나중에는 관중을까지 옮겨가가지고, 그 중계하던 스포츠 캐스터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루디라는 지금 4학년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고 방송에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오늘 그 경기장 전체가 루디 하고 외치게 되죠. 감독이 어떨 수 있습니까? 출전시키는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 플레이, 2개의 플레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2개의 플레이 출전시키는데, 거기서 루디가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기는 끝나고, 결국 루디가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루어서 마지막 경기에 단 2개의 플레이에 출전했지만 어쨌든 출전했다는 그 꿈을 이루고, 그 선수들이 루디를 다 무등을 태워가지고 같이 경기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제 미식축구 영화인데, 이 감독이 이제 그 앤스포우라는 감독인데, 이 앤스포우 감독이 그 전에도 후지얼스라고 그 인디애나주의 그 고등학교 농구팀의 어떤 얘기를 갖고 영화를 만들 정도로 이제 스포츠와 휴먼 드라마를 잘 조화시키는 감독인데, 이 루디에서 이제 그게 다시 한번 발휘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식축구를 안 좋아하더라도 이 어떤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성취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휴먼 드라마라고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든 거는, 굉장히 루디가 중간중간에 귀인들을 많이 만나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기장의 관리인이 여기 와서 묵게 해준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 친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노틀대임에 편입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친구를 한 명 만나는데, 물론 그 친구한테는 이제 그 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게 돼가지고 노틀대임 대학에 들어가는데, 또 재밌는 건 그 친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바로 존
페브로우라는 거죠. 존 페브로우 아시죠? 아이언맨에도 해피 역할로 나왔고 그 감독도 했어요. 아이언맨의 감독도 하고 뭐 아메리칸 셰프란 영화에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하여튼 뭐 실사로 만든 그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아이언맨의 저 라이언 킹의 감독도 하고 한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거기 그 친구 루디의 친구 역할로 나옵니다. 뭐 이런 귀인도 만나고 거기 이제 코치들 중에 루디의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감독한테 건의하고 이제 그런 코치들 또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그 루디의 노력이 주변 사람들 감동시킨 거죠. 그러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종의 귀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그래서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미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어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내가 정말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과연 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죠. 노력의 힘, 그다음 믿음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과연 그 뿌리는 무엇이고 그건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영국의 퓨리턴들이 미국의 그 역사의 시초의 그 본류였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서 이른바 개척 정신을 통해서 난관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삶 그거를 이뤄내고 그걸 자손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낙관주의에 넘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생긴 정신이 있죠. 그렇지만 그 정신이 그냥 한순간에 개척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는 거. 그거는 그 과정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더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스며들게 해준 사상과 대중화된 사상과 또 그거를 표현한 대중문화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은 뭐 개척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그 어떤 정신적인 뿌리에 종교가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기독교가 역할을 뭐 결정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내려오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도 더 많다고 더 강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상 비평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게 훨씬 더 그런 쪽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그런 거를 많이 설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은 많이 갖게 되죠.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더라도 마가복음 같은 데 나오면 그 유명한 그 또 문구가 있잖아요. 잠깐 뭐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소개를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 이 성경 말씀이 그거죠. 그 자체가 믿음의 힘, 그 다음에 긍정의 힘, 또 노력의 힘,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쭉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힘, 긍정의 힘에 대해서는 더 강한 신념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정신은 면면이 내려오냐.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대중화된 사상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를 했고, 그리고 또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그 정말 의식의 언저리로 깊숙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좀 살펴보자면 일단 그 18세기 초, 독립하고 나서 18세기 초에 이제 뉴잉글랜드,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의 콘코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그 트랜센덴탈리즘이라고 하는 초월주의 또는 초절주의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생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랄프 월도 에머슨이죠. 이 에머슨은 미국의 어떤 그 철학자 반년에 오른, 원래는 에세이를 많이 쓰시던 그 분이었는데, 에세이와 강연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알린 분인데, 미국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람 중에 홈스란 분이 있는데, 이 홈스란 분이 이 에머슨의 The American Scholar라는 연설이 있는데, 이 강연이 미국의 지적인 독립선언서이다. 우리의 인텔렉추얼한 독립선언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에서 어떤 하나의 미국적인 사상의 출발점에 비슷한 그런 역할까지도 한, 그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난 미국적인, 물론 에머슨은 유럽에 가서 칼라일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관념론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았어요. 칸트 영향을 받고. 그렇지만 그걸 미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식의 어떤 그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셀프 릴라이언스, 자기 믿음, 자기 자조, 스스로 자기한테 의존하는 거, 이런 그 수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있어요. 여기 제가 보면,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스러운 것이 있다고 믿는다. 내 마음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맹세코 끝까지 실행하겠다. 힘차게 끝까지 실행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즉 그만큼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슨 사회에서 주어지는 관념, 개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걸 초월해서, 사회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험을 초월해서 그 이전에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얻어내는 내 마음속의 목소리, 그것에 따를 뿐이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실천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나한테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내 마음속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내용, 바로 이런 초월주의 또는 초절주의 철학, 에머슨을 대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이제 중후반을 지나면은 신사고라는 것이, The New Thought Movement, 신사고 운동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내재한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상과 The New Thought Movement와 관련된 인물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그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그 얘기 뭐 흔히 하듯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부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힘이 들어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면, 이것이 분출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뉴 사고 이론의 핵심이고, 윌리엄 제임스는 그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윌리엄 제임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많이 인용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19세기에 지나오면서 이제 20세기 넘으면서 뉴소트 이 사고가 또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 뉴소트 사고와 생각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연결을 되느냐? 바로 1937년에부터 시작된, 본격적으로 시작된 36년, 37년부터 시작된 흐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대공황의 말미쯤이라서 참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뭔가 희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시절인데, 바로 그런 시기에 그 데일 카네기란 분도 나오고, 뭐 그분은 유명한 분이죠. 처세술 어떤 아니면 자기 개발서의 원조라고 불리는 분인데, 카네기란 분도 나오지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나폴레온 힐이란 분이 나옵니다. 나폴레온 힐. 이분이 1937년에 Think and Grow Rich,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는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친 걸로. 이 생각도 기본적으로 그거죠. 내가 어떤 확실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명확한 목표를 잡으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따라서 정말 성취가 넘쳐 내 꿈과 내 인생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런 긍정과 어떤 확신의 믿음, 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 나오면 이제 이것이 또 많이 한번 큰 흐름을 이루면서 분출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그 노먼 빈센트 필,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 강연자이시기도 한데, 닥터이시기도 하고, 노먼 빈센트 필, 이분의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의 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나오면서 미국 전반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책의 핵심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성공, 그거를 머릿속에서 비주얼라이즈 해라. 머릿속에 상상해라.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그 비전을 꽉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라.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야, 네가 그거 되겠냐? 아까 루디 얘기 들으면, 거기에 노틀담 대학은 부자애들이나 가는 학교인데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되겠냐? 또 미식축구 하려고 했더니 너는 키가 170도 안 되고 스피드도 없는데 미국 대학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노틀담 대학에 가서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어와도 그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꿈을 끝까지 놓지 마라. 그러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 긍정적 사고가 너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주변도 변화시킨다. 그러면 네 꿈은 이루어진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려요. 그리고 꼭 뭐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연설과 강연하는 것이, 또 꼭 기독교 빌리 그레이엄 목사나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 일반 그냥 강연자들 내지는 에세이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많은 책과 글과 강연들이 미국에 인기를 끌게 되고, 이것이 이제 TV 시대가 열리게 되면 TV 강연 이런 게 나오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터넷에서 나오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미국 사회의 정신적인 흐름에 아직 주류가 되고 영혼이 되고 있는, 정신의 어떤 본류가 되고 있는 긍정의 힘, 이것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강연자들 대중적인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다시 발현이 됩니다. 즉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긍정심리학.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1997년에 이분이 미국 심리학 학회 회장이 돼요. 회장이 되면서 긍정심리학이 미국에서 아주 또,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만간 앞으로 10여 년 내에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노만 빈센트 필이든지 나폴레온 힐이든지 상당히 자기의 믿음과 생각을 강연한 것이지,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이 돼가지고 하나의 결론이 나서 이론으로도까지 발전한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그 저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과학적인 형태로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긍정심리학의 그 마틴 셀리그만의 제자 중에 그 엔젤라 더그워스라고 있어요. 엔젤라 더그워스란 분은
2013년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써내죠. 그 책이 바로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그릿, G-R-I-T, 그릿. 그릿이라는 책을 써내는데 여기서 이 마틴 셀그만 교수의 제자였던 앤젤라 더그와스가 노력이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를 자기가 그동안 쭉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릿이라는 책이. 이런 데까지 이어지고 그 대중문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루디 같은 게 대표적인 작품이고 2016년에 보면은 퀸 오브 카트웨이였죠. 퀸 오브 카트웨이라는 영화도 나오죠.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카트웨이가 이제 우간다 지역의 빈민촌인데 우간다의 빈민촌 지역인데 거기서 나온 소녀가 체스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분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체스 대회에 나가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내용을 다룬 또 휴먼 드라마죠. 근데 그 영화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자막에 탁 그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여자 대통령이었던 분의 그 말이 인용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의 꿈은 네가 꿈꿔야 되는 꿈의 스케일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커런트한 상황에서 꿈꿀 수 있는 캐패시티를 넘는 거를 꿈을 꿔야 된다. 내가 지금은 돈을 뭐 100만 원 갖고 있고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카트웨이의 그 소녀 같은 경우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죠. 빈민가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의 크기는 뭐 이만큼이다 하면 그 레벨을 뛰어넘는 걸 네 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디즈니라는 그 상업적인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에서조차도 이런 정신을 계속 강조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걸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그 정신이 긍정의 힘, 또 노력에 대한 믿음, 이 정신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걸 계속 사람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우리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것이 미국의 정신적 주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래서 유지시켜주고 또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얘기로 정말 꿈꾸면 다 이루어질까요? 꿈을 꾸면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무슨 꿈을 꿔도? 제가 한참 존경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인생이라는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같이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그분 제가 모시던 사장님이셨는데 그 사장께서 그걸 보시더니 그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이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뭐든지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이고 좀 순진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되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냐? 미국이라서는 몰라도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성취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도달한 정도하고 그분이 도달했던 그 수준을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이른바 세속적인 기준에서 더 유명하시고 성취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뭐 세속적이라는 게 결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그런 분조차도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좀 내심 이분도 이런 말씀하시네. 정말 내가 꿈꾸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또 현실을 제가 쭉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에는 또 사회의 풍토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력이라든지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희화화되고 약간 비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냉소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럼 되냐? 그런 세상도 안 좋은 세상이다. 왜냐? 그럼 나쁜 꿈도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원하면 다 이루어지면 되겠냐? 안 되는 것도 있어야지 세상에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정말 꿈이란 것이 이 노만 빈센 필이나 나폴레옹 힐이나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윌리엄 제임스나 또 그 전에 에머슨이나 그 이전에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것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말 꿈꾸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 네가 원하면 다 될 수 있어 라고 아버지로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맞나? 내가 스스로 그걸 확신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내린 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상가도 아닌 입장에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앞서서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윌리엄 제임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제임스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사람은 무한 에너지를 안에 갖고 있고 그걸 반도 못 쓰고 죽는데 그걸 다 끌어내면 정말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나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제임스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물론 한계는 있죠. 어떤 나무 보고 나무가 하늘 끝까지 영원히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는 것은 그런 물리적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는 것은 진짜 내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계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자라봤자, 물론 세콰이어 이런 나무, 레드우드 이런 나무는 100m도 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임스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물리적 한계는 있죠. 인간도 어떤 한계가 있겠죠. 개인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 한계까지 못 가는 거는 그 한계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즉, 그 전에 내가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더 클 수 있는데, 아유, 힘들어. 아니면 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더 못 크는 거지,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못 크는 건 아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루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디가 그 실제 선수들하고 막 연습하면 충돌이 많잖아요. 그럼 막 나가 떨어지죠. 붕붕 나가 떨어진다. 여기는 체력도 좋고 실력도 좋으니까 붕붕 나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치, 야 그만해라, 너 다친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코치들도 나중에 혀를 내두르는 거죠. 아이고. 그런 걸 코치들이 보고 있다가 어떤 주전 선수가 있었어요. 아주 뭐 체격도 엄청 좋고 실력도 뛰어난 선수죠. 고등학교 때 최고였겠죠. 근데 이 선수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코치의 그 선수의 헬멧 쓰잖아요. 헬멧은 앞에 페이스 마스크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철사로 쇠로 다니고, 그걸 끌어잡고 막 당겨서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 야, 네가 너의 그 하드웨어에 루디의 정신이 있었으면은 너는 국가대표 됐을 거다. 올 아메리칸 플레이어가 됐을 거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못해서 포텐셜을 100% 발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무가 하늘까지 못 자라니까 나 안 자랄래, 못 자라니까 안 자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라는 비유는 적합하지 않지만, 나무 뭐 자라고 싶다, 의지로 자라고 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같이 의지를 가진 존재. 여기서 물론 그 의지라는 것도 어떤 나무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무도 의지가 있어요. 있지만 그 의지의 가장 천병이랄까요? 가장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고 그거를 잠재하고 있는 존재는 현재로서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가장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강렬한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우는 한계다. 스스로한테 지워주는 한계가 맞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 물론 한계는 있죠.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예를 드는 거는 우리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스스로 지우는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꿈은 정말 이루어지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아까 얘기 또 나왔던 사람 있죠? 그 마틴 셀리그만의 제자였던 앤젤라 더그와스. 앤젤라 더그와스가 그 그레이시라는 책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 성취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름대로 공식화한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성취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재능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 노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기술이 나와요. 기술. 즉 무슨 얘기냐? 재능이란 건 어떤 기술을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 배우냐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분야의 기술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걸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능에다가 노력이 더해졌을 때만이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재능이 좋은 사람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면 또 상당한 기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성취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2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그와스 얘기는. 그건 뭐냐면 기술에다가 기술 곱하기 노력이 됐을 때 성취가 나온다. 갖고 있는 기술에 노력이 또 더해졌을 때, 곱해졌을 때 성취가 나온다. 그러니까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란 거는 재능 곱하기 기술의 제곱이죠. 성취라는 것은 재능 곱하기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인 거죠. 즉,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게 맞는 게, 우리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는 동화 있잖아요. 재능은 당연히 토끼가 뛰어나죠. 그러나 현실에서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 성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은 2번 들어간다. 1단계 한 번, 2단계 한 번, 2번 들어가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노력이 많은 거북이가 토끼를 실전에서는 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토끼가 재능은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전에서. 물론 베토벤이나 셰익스피어나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은 정말 불세출의 재능을 타고나서 불세출의 노력을 했으니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을 그야말로 두 개 다 맥시멈으로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했으니, 그래서 베토벤이 된 거고 셰익스피어가 된 거고 미켈란젤로가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많지는 않죠. 우리가 실전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 만나보고 그런 사람하고 경쟁해보는 자체가 영광이겠죠.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끌어올리는 인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전에서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죠. 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노력이 가해지면 실전에서는 결국 노력이 승부를 내린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 때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한계 때문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더버스의 이론.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실전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그리고 내가 믿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성취할 수 있다는 말, 이게 실전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냈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 성취한 것도 있고 실패를 맛본 것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성취나마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이랄까요? 더 강한 수준의 성취한 것도 몇 개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분명한 거는 정말 제가 살면서 그만큼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노력이 들어갔던 일이었어요. 그 일이 들어갔을 때 제 능력보다 더 나은 성취가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안 들어갔을 때 실패하고, 물론 실패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봐도 그런 이 긍정의 힘, 노력의 힘, 이런 것은 맞다. 저는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고요. 바로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어떻게 다시 원래에게 돌아가면 미국의 어떤 주류적인 사람들의 머리를, 정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고, 쭉 그것이 면면히 이뤄내면서 미국이 많은 그 성취들을 해내고, 미국이 많은 그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인류 문명을 한 단계씩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삶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이유가 이것과 분명히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그런 정신과 그런 믿음을 향유하는, 그런 믿음이 대다수의 주류가 되는 나라로 남을 것이냐?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면 그 정신을 이어받는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인류 문명의 진정한 진보에 횃불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런 횃불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확신에 의해서 인류 문명은 또 다른 더 나은 단계로 진정한 진보를 해나갈 것이다. 그런 그 진보, 진정한 의미의 진보의 주역, 그것은 바로 그 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노력의 힘에 대한 확신, 또 자기 신념, 자기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꿈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말 더그워스 얘기대로 재능의 제곱이 되는 양이 들어가는 노력이 발휘되는 것,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에포트들을 통해서 결국 문명은 진보할 것이다. 그것을 과연 다음에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누가 이어받던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주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